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해걸입니다. 와 지금 여기 스튜디오 오는데 뭐 진눈깨비 같은 게 엄청 많이 내리네요, 서울에. 그래서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어 0 도라 그러니까 땅이 살짝 좀 얼어 있는 것 같고 기온도 갑자기 떨어지고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많이 춥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미처 이 옷도 벗지 못하고 입은 채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홍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제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요새 이제 뭐 연말인데다가 저희 비욘디도 그렇고 집사람 회사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가 아무튼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주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서울에 좀 올라와서 이것저것 좀 챙기느라고요. 아이고,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아쉽긴 합니다마는 또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마는 연말을 좀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은 그때는 다 가난했죠 뭐. 제가 70 년대 뭐 초등학생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쳤던 것 같아요. 다들 어렵고 꾀째째하고 남루하고 좁은 집에 차도 없고 뭐 핸드폰이 있나요? 에어컨이 있나요? 제 나이 또래는 다 아시잖아요. 그때 이 추운 겨울날에 그때 또 왜 이렇게 추워요? 온난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15 도, 17도 뭐 예사로 내려가고 영하로. 그러면 이제 뭐 그 연탄을 떼잖아요, 구공탄. 그러면 그 뜨거운 게 구들이라 그러죠. 이렇게 난방 시스템이 이제 그 시멘트 바닥 아래로 이렇게 그 빈 공간이 있어서 연탄불에 뜨거운 그 연기가 지나가면서 굴뚝으로 나가면 좀 덮여지니까 아랫목만 뜨겁고 저 윗목은 춥고. 그런데 또 뭐 연탄가스 나오면 해마다 뭐 사람들 많이 죽고 일산화탄소 때문에. 그래 갖고 뭐 틈을 또 다 막는다고 난리고 뭐 수도꼭지에서 더운 물이 나오는 게 뭐 지금 애들은 다 당연한 걸로 알지만 그때는 온수가 없으니까 물을 다 이렇게 덮여 갖고 저희 아버지가 오면은 이제 비누로 다이알 비누로 막 씻어 주시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제 얘기 요지는 그렇게 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시장이나 골목에 나가면 북적북적대고 사람들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캐롤이 막 울리고 붕짝붕짝 이렇게 뜨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갖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조용남 아저씨 그 캐롤 듣고 나이 들어서는 좀 팻분 뭐 이런 외국 가수분들 캐롤 듣고 연말을 그래도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참 뭐가 다 물질적으로는 객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인데 영 좀 사는 맛이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깝네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피둥피둥해지고 뭐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고 조용하고. 저는 또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그 틈나면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전기 자전거 말고 드디어 이제 로드 자전거 있잖아요, 사이클. 이렇게 드롭바 형태로 된 거. 그거를 하나 사 갖고 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뭐 제주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정말 바닥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하는 거를 제가 지금 실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뭐 특별한 그 주제는 없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또 한탄도 좀 하고 나라 걱정도 좀 하고 중간중간 여러분들 뭐 건강 상담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차옥연 님이 가장 먼저 오셨네요. 정춘 님도 반갑습니다. 김사랑 SJ, 일용 강아지야, 아르모니아 준, 별사탕, 미리엘 님 늘 반갑고요.
미래리언 목도리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두색 장갑도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희한하게 그 장갑은 이렇게 이게 핸드폰 터치가 되더라고요. 윤희님 고맙고요. 윤재라 잘 먹고 잘 자기 오영도님, 서하황님, 바베큐정,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로투스님, 행복소금님도 오셨고 다들 익숙한 분들인데 참 고맙습니다. 금요일 날 황금 같은 휴식 시간에 그 주말을 맞이하는 시간에 이렇게 저와 함께 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수파리 라일락님. 수파리란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예, 그 불교 용어이기도 하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주제이기도 하죠. 자, 티파니에서 아침을님. 네. 아르모니아님 머리 아직 많이 길렀나요? 좀 잘라야 되는데. 네. 정성수님. 성수님은 발달 장애인 아빠시구나. 네. 희망을 갖고 화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발달 장애 부모님들은 큰 시련이죠. 저도 뭐 주변에 워낙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저희 뭐 이웃에도 있고 지인들에도 있고 의사분들 가운데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그 역경 속에서도 올곧게 그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사회 제도적으로 발달 장애를 좀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발달 장애 뭐 이 지금 진단하는 것만 유명 병원에 가면 뭐 3-4 년씩 기다려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이 밀려 있고 의료 체계가 엉망입니다. 참 우리나라 의료 생각만 해도 걱정이네요. 네, 아무쪼록 힘내고요. 정춘님, 비타민 C가 저는 도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분들, 암을 앓고 있는 분들 뭐 얼마 전에도 저한테 또 이렇게 의뢰한 분이 계신데 안타깝게도 이미 많이 퍼져 갖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분께. 그 불필요한 항암을 받지 말고 지금은 쪼금이라도 거동할 기운이 있고 의지가 명료하고 그리고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 단 몇 달이라도 음 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그리고 가족들도 그걸 도와줘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불필요하게 뭐 약간의 뭐 확률 때문에 물론 현대의학 치료로 최선을 다하는 걸 중요하지만 확률에서 나만 예외가 된다고 너무 고집하는 거, 그 완치될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인제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도움되냐 현실적으로 이제 비타민 많이 드셔야죠. C나 D나 종합 비타민 이거 많이 먹어야 되고요. 저라면 이제 아스피린도 먹을 거고 그다음에 메포민도 당뇨약이죠. 이거 먹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식물 속에서 항암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다양한 성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NMN 같은 거 브로콜리니까 이런 거 의사들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임상하는 분들은 좀 꺼려하지만 저라면 그게 경제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큰 부작용이 없거든요. 푸드니까. 트라이 할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도 도움이 되고 제 생각으로 뭐 암 환자가 드시는 거니까 최소한 1000ml 정도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효과를 보려면. 네, 우리 염창환 선생님이 그쪽에 조예가 깊으니까 한번 영상을 찾아보십시오. 저희 비욘드에도 많이 있습니다. 두자님, 정광숙, 산너머님, 새롬맘님, 어 몬드모스님, 권마리아님, 홍영희님, 사라영, 리사, 이숙의 채널 핸들러, 저스트 무직, 이름들이 참 희한하세요. 네. 제이 맑은문님, 또 말리향, SW 킴님, 명상 나들이님, YSG님. 70년대는 2달 전부터 성탄 준비를 했나요? 어쨌거나 골목마다 그냥 막 뭐
이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샤님, 네, 그리고 행복소금님이 또 오늘도 기부 감사하고요. 바라현미님, 부작용 메포민 거의 없습니다. 뭐 없다고 봐도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안전한 약이고요. 그래요. 위출혈 증상이 있어도 비타민 C 크게 상관없습니다. JHC님. 물론 이제 식사 후에 드세요. 어 햇살님, 호캉스 하기 좋은 곳 사라영님. 그게 뭐 워낙 많아 갖고 요새는 동쪽이 많이 각광을 받대요. 서쪽은 좀 약간 올드하고 사람들로 붐비고 동쪽이 해가 먼저 뜨니까 좀 젊고 인적이 드물고 자연 환경이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딜 가도 제주도가요. 골목골목마다 요새는 불황이 심해 갖고 망한 데는 너무 많은데 조그만 펜션까지는 아니고 조그만 숙박 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비싼 데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예 그냥 잠만 자는 데 아닌가요? 그냥 제주도 오시면. 잠만 자는데 뭐 꼭 물론 돈이 많은 분이라면 5성 호텔 뭐 근데 대개는 오시면은 잠자는 거 아니에요. 다 걸어 다니고 뭐 음식도 먹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잠자는데 뭐 몇십만 원씩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 골목마다 다 많아요. 이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자연을 좋아하고 좀 더 많이 자연 친화적이고 역동적이고 좀 움직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제주도 동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예를 들면 저 성산 쪽 구좌 뭐 조천 아니면 남원 뭐 그런 데로 가면 좋아요. 그렇고 좀 정적이고 좀 저녁 노을도 좀 보고 좀 쉰다는 느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서쪽이 낫죠. 애월, 한림 뭐 이런 쪽, 안덕, 대정 이런 데 뭐 추천합니다. 제가 뭐 아는 척하고 여러분께. 그래요. 뮤리엘님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최근에 저도 뭐 신제품이 하나 뭐 NMN 나온 게 있어 갖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브로콜리를 이렇게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요 필름 하나로 해결이 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5 개씩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지난 방송 때. 저희 아버지가 33 년생이니까 인제 뭐 91 인데 최근에 기력이 영 없으신데 얼마 전에 전화하는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더라고요. "해골이 바꿔라." 이러고 우리 엄마한테. 아무튼 너무 그래도 참 기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아무튼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래요. 하하. 아이고 또 그새 또 댓글이 많이 들어왔네요. 네. 이게 지금 뭐 막 너무 많이 밀렸네 댓글이. 네. 최숙자 님이 아이고 뭐 또 제가 그 정도까지야 뭐 잘생긴 사람들이 요새 많잖아요. 네. 둔도 님이 "멜라토닌은 왜 처방 없이 살 수 없게 된 건가요?" 그래 갖고 이제 많이 주장을 해서 푸드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건기식으로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과잉 규제죠. 예를 들면 피부과 의사들이 화장품 그거를 예를 들면 광고를 못하게 한다 뭐 등등 뭐 아무튼 의사는 뭐 홈쇼핑이든 뭐 어디든 뭐 건기식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다. 뭐 이런 건 좀 과잉 규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엉터리 얘기를 하면은 감옥에 가둬야 되지만 나쁜 거니까. 근데 뭐 사실을 얘기하는데 의사니까 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은 아니죠. 의사가 아닌 사람은 해도 되고 의사는 안 되고 이건 좀 화장품 회사나 건기식 메이커 기존 업계의 뭐 로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엔 과잉 규제예요. 뇌영양제니 뭐니 미국에선 다 푸드로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까지 제약회사에서만 의사가 처방해서 비싸게 팔아서 몇 조씩 팔았어요. 몇 천억이 아니야. 몇 조 단위로.
그러니 그 원래 그 더 싸게 소비자들에게 가야 할 혜택을 참 하여튼 그런 게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여러분. 네. 어쨌거나 경희정 님은 이분 날에 스시를 먹기로 했다. 아유 스시 특이하시네. 저는 원래 뭐 요새 골치 아픈 일이 많아요. 저희 그 다 기업 경영하는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요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비욘디도 그렇고 포뮬라도 그렇고 지금 걱정이 많죠. 매출, 이익 또 뭐 거기다가 뭐 그 모함과 음해 때문에 뭐 결국 무혐의 받았습니다만 한 6 개월 가까이 언론에 시달리고 뭐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사람 파김치 만들게 하고 거기다 이런저런 뭐 조사까지 뭐 아무튼 뭐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원래는 이제 1년 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끼리 이제 며느리도 생겼으니까 24일 날에 어디 좀 근사한 데서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빈익빈 부익부인가 봐요. 서울에 웬만한 좀 좋은 음식점이나 뷔페 이런 데는 완전 뭐 풀 부킹이에요. 자리가 없대요. 어딜 가도 자리가 없대. 그래 갖고 "에이 그래." 그러면은 그냥 결론은 뭐냐 그냥 우리 큰애 저 며느리 집에서 우리 가족이 모여 갖고 배달 음식으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갖고 그래 갖고 인제 먹으면서 캐롤도 듣고 "1년 동안 고생했다." 뭐 그렇죠 뭐. 네. 아 지연성 출혈로 재출혈로. 아하. 철기님 통증외로 일단은 그 약이 있어요. 몇 가지 약이. 그러니까 통각을 전달하는 신경 자체가 변성이 되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에 아마 근데 성형외과에서도 알 텐데 그 약을 좀 드세요. 도움이 좀 되긴 될 거예요. 아유 뭔가 좀 좋아지려고 성형 수술을 했는데 이게 성형 수술이 잘 되면 되게 좋지만 안 되는 분들은 참 고생해요. 이렇게 신중하게. 윤희 님은 그냥 밥 앤드 김치 드신다고 하고 변재현 님은 제 유튜브 낙으로 음 제왕절개시 마취가 잘못되어 아이 집사람도 그랬다니까요. 워멀로 님. 참 하여튼 의사들이 무성의한 사람들이 많아. 그거를 마취를 잘 넣어야만 딱 요 아랫부분만 이 힘은 줄 수 있고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면 힘도 못 주니까 악인할 때 힘들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이게 잘못 맞아서 이게 뇌축색으로 올라가서 막 두통 생기고 마취과 의사에게 무통분만으로 나으십시오. 크롤로나 DNA 주사 별사탕리 허벅지 바깥쪽 장경인데 저희 비욘디에 정형외과 로컬로 하는 분들 어디든 다 괜찮습니다. 다 저희 비욘디가 그래도 평판을 최소한 검증을 하고 모시거든요. 막 너무 지나치게 과잉 진료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다른 의사분들이 볼 때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분들은 안 보시는 게 원칙이니까 저희 비욘디에 나오는 정형외과 선생님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작권 때문에 캐롤송을 못 튼다고는 하는데 그거 뭔가 좀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그죠? 네. 아 "치질 수술을 했는데 고통이 장난이 아니다." 데이비드 림 님. 그런가요? 저는 무난히 잘 넘겼는데. 그게 사람마다 이게 통증이 이게 주관적인 요소가 강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처가 똑같은데 염증 정도나 뭐 절개나 이 주변 상황이 어떤 사람은 무지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셋이 큽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까짓 거 뭐 콱 그냥 통증 너 까짓 거 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딴 거 뭐 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져요. 어쨌거나 아플 때는요 그 시프를 해야죠. 그 약 더운 물에 엉덩이 담그고 근육이 풀리면 훨씬 덜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치베스라고 그러죠. 좌욕을 자주 해야 되고 아플 때는 당연히 진통소염제 먹어야죠. 예. 그래도 안 되면 좀 더 센 걸 드십시오. 윤희 님 매년 한국에 세금 내느라 한국에 왜 세금을 내죠? 미국에 계신데. 아 시민권자가 아닌가요? 어. 임신 6주의 독감 예방 주사 괜찮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 근데 한번 찾아보세요, 메이비 님. 네. 일단 우리나라는 그 임신을 하면 너무 조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위축이 돼서 뭐 약 먹는 것도 막 무서워하고 뭐 먹는 거 신경 쓰는데 중요한 건 산모가 아프고 괴로운 게 더 태아에게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약물은 크게 상관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가장 후회하는 게 그 둘째 가졌을 때 심한 비염이 왔는데 그냥 코에 뿌리면 낫는데 얘 그냥 신경 써서 하나도 안 뿌렸는데 나중에 인제 산부인과 그 산전 쪽에 대가인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미련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참는 게 더 안 좋다." 감기약 같은 건 먹어야 돼요. 예 그리고 치료 다 웬만하면 해야 되고 확실히 인과관계가 뭐 기형아를 유발한다 이런 약은 의사들끼리 다 알고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딱 고거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요. 이터널 오세광 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윤희 님은 시민권자인데 그런데도 매년 억 단위로 억 단위로 네 뭐 저도 자랑 같습니다만 저도 한 몇 억 냅니다 개인으로. 아이고 뭐 그 세금 많이 내면 애국자죠 뭐. 간유리 음용과 음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희 님. 걱정하지 말고 드시고요. 김일구 님이 검진해서 백혈구 380 너무 작은데? 그건 좀 이상한데요. 재검을 해야 돼. 보통 안 돼도 4,000은 넘어가야 되는데. 비중격 수술은요. 무조건 환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하는 거고 참을 만하다 하면 그냥 그때그때 약으로 조절하고. 그래요. 그날의 님이 예 감사합니다. 뭐 운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쪼금만 눈을 돌려보면 너무너무 그 고통에 시달리는 생명체들을 많이 봐요. 유튜브만 해도 불쌍한 동물들 학대받는 동물들 막 잡아먹히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아니면 버림받아서 아니면 도축당하는 좀 근원적인 문제인데요. 종교적이고. 근데 자연이 그렇다는 거 어쩌겠어요. 거북이가요 새끼를 1,000마리를 낳으면 그중에 성체가 되는 건 1 마리밖에 안 되고 999 마리는 다른 물고기한테 다 새끼 때 잡아먹힌대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막 임팔라인가 아프리카에서 새끼가 지나가는데 악어가 막 공격을 하는데 엄마가 대신 가서 악어한테 잡아먹히고 애가 살더라고요. 아이고 나 참. 너무 막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또 보면은 해마가 알 까는 거 새끼 까는 거 보셨습니까? 뿜뿜뿜뿜 뿜어내는데 몇백 마리를 뿜어내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자연이라는 게 생명이 정말 소중한가? 저렇게 무작위로 몇백 몇천 마리를 막 씨 뿌리듯이 막 흩어내고 그중에 "니들끼리 알아서 사시오." 이거 내던져 놓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가 케어는 한다지만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은 운 좋은 애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자연을 거슬리면서 인간이 진화하면서 그런 폭력적인 모습을 이기려고 많이 노력은 하죠. 그게 이제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제 뭐 말은 뭐 이렇게 번들은 한데 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운은 정말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세상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따지고 보면. 공부를 하든 뭐 돈을 벌든 뭐 애한테 잘하든 사랑을 하든 뭐 근데 결과가 다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태도는 운 좋은 사람은 겸손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걸 좀 세상의 고통을 뭐 너무나 압도적인 그 고통이 존재하지만 단 1 이라도 나의 힘으로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게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 강남 동네에 무슨 새로 생긴 그 펫샵이 있더라고요. 유리창에 쫙 애들이 있는데 멀리서 애가 보이는데 제가 가까이 가려다가 일부러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보면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한 마리 어디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날 좀 선택해 주세요." 그 애들이 너무 아이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일단은 그래도 겨울이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돛지하고. 근데 지금 제 여건에서 3 마리는 도저히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더 나이 들고 이제 비욘디든 뭐든 더 할 게 좀 사회적으로 듀티가 좀 줄어들면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뭔가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아무튼 우주의 본질은 너무 진주종이요. 구윤리하나님. 이거 아무튼 좀 이비인후과적인 합병증이고 귀를 잘하는 분을 찾아가셔야 돼요. 저희 비욘드에 나온 분들 다 실력 있는 분이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운이 나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제가 달리 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네. 뭐 굳이 남과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가진 뭐라도 하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냐하면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뭐 계속 세상을 저주하고 그러면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 운이 없다더라도 내가 조그만 거라도 감사하고 세상을 긍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쪼금씩 노력하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삐딱하게 빠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꼭 이제 원하는 게 '정치를 통해서 내 인생 좀 팔자 펴 보자.' 이런 그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세상을 그냥 확 뒤집어라.' 뭐 이 그런 나라 또 그런 개인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접한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운이 맞죠. 뭐 외모든 지능이든 뭐 돈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도 아무튼 돈을 못 버는데 어떤 사람은 저희 집사람은 돈과 관해서는 참 운이 좋아요. 제가 복이 많은 거죠 뭐. 뭘 해도 아무튼 하다못해 뭐 목에 갑상선 여기 뭐 암 수술하고도 뭐 1억 가까이 보험료를 받았다니까요. 처음에는 그거 받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외래 가는 게 자꾸 간호사들이 "뭐 이런 서류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어보길래 집사람이 웬걸 이거 보니까 옛날에 들었던 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게 많이 엄격해져서 좀 떨어졌지만 한 18, 4-5년 전만 해도 1 억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야 너는 뒤로 넘어져 깨져도 돈을 버는구나." 뭐 운이 있단 말이죠 그냥. 아유 그냥 무슨 얘기합니까. 네. 네 오영도 님 지켜보십시오 웬만하면. 저도 1.9 세지면 꽤 클 때까지 지켜봤어요. 아니 하얗게 돌돌 말리는 게 있으면 그때 받으셔도 됩니다. 아드빌에 먹어도 돼요. 예. 그거 부작용 거의 없는 약입니다 배영우 님. 이 뮤리엘 님. 그래서 우리 집사람 따라다녀야죠 뭐. 베리타스 주님 반갑네요. 오랜만이에요. 저 인제 눈 다 나았고요. 다래끼는요 2 가지예요. 이렇게 그 바르는 항생제 빨리 눈에 넣는 거 발라 주고 좀 따뜻하게 이렇게 그래 그 제주도에 있을 때 그
저희 목욕탕에 이제 온수가 나오니까 이게 이게 뭐 할 게 없으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 그 부엌에 가 보니까 소주잔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도움을 받아서 갖다 대고 또 갖다 대고 아마 저희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홍 박사 이 목욕탕에 왜 소주잔이 있나 뭐 눈 여기 이렇게 온찜질하느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 막힌 여기 인제 뭐 결국 피지 분비되는 데가 막히고 그것 때문에 세균이 생긴 거 곪은 거니까 이게 인제 빨리 풀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팅팅 붓고 하는 거는 또 차갑게 온 냉찜질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인체가 묘한 게 뭔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나 아니면 외상으로 부딪히거나 어디가 붓고 아플 때 대개 순서는 급성기에는 차갑게 하고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따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고거를 자기가 알아서 주관적으로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느낌으로 알아요. 요게 지금 어 욱신욱신 그냥 지금 막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막 열기가 막 그러면 당연히 냉찜질해야죠. 다래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고게 아니고 요게 인제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그 피지가 막혀 있고 울혈되는 느낌이 있을 때는 이게 따뜻하게 해 주면 이게 확 빨리 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냉찜질을 하면 그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어 네. "패딩이 예쁘다." KK 님. 예 이거 유니클로에서 하나 샀어요. 예. 예쁘죠? 이게 너무 예뻐 갖고 제주에 있는 제 매니저도 하나 사 주고 똑같은 거 저랑. 어 미녹시딜 바르는 거 괜찮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발라 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비교하면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그 불행의 씨앗이 비교입니다. 마인드셋이에요. 자꾸 뭐 남하고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고 제일 멍청하고 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리응주 님 "용종 2 차로 또 해야 한다."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요? 용종이 너무 많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해서 혹시 더 나쁜 게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쪼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네요. 대개는 한꺼번에 다 떼는데. 음. 어 꽃님 예. 너무 심하게 뜨겁게 하셨구나. 일단 그 가려운 거 살짝 그 냉찜질을 하시고 심할 때는 지리택 같은 걸 좀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윤희 님 따님이 코스타리카에서 거북이 구하러 봉사활동. 착하다. 부럽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봉사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진정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또 제가 또 며느리 자랑 하나 할까요? 제 인제 며느리가 이제 병원에 고등학교 때 병원에 봉사를 갔는데 그 병원에 봉사 간 의사가 또 제가 잘 아는 의사예요. 근데 그분이 며느리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고등학교 뭐 2 학년인가 뭐 그때 뭐 한 달인가 2달 봉사를 왔는데 설렁설렁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너무나 성실하게 봉사를 하더라. 그래서 참 돋보이는 애였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냥 더 예뻐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봉사도 뭐 그냥 점수 뭐 내려고 설렁설렁 가짜로 하지 말고 사람이 좀 최소한 양심껏 해야 되죠. 출석은 좀 제대로 하고 뭐 최소한 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저희 아이들은 둘 다 뭐 외국에 유학 갈 때도 봉사 뭐 써낼 때 다 제대로 가서 했습니다. 다.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뭐 또 자랑인가요? 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거북이 구하는 봉사 멋있네요 아무튼. 그러니까요. 네.
그나래님 말씀대로 안분지족은 참 중요합니다. 클라라님 성별 선택 허용하는 게 어떨까요? 그게 아직은 좀 불법이죠. 예. 아 네. 배영우 님 아드빌 괜찮다는 말씀 드렸고 음 구율리아나 님은 어떤 거 수술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오세강 님 빨리 완쾌하시고요. 어 네. 어 이게 지금 바다나나 님이 CT에서 신장 동맥류 1.5 센치. 크네요. 음. 근데 저거는 뭐 터지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지켜보는 게 정답입니다. 쪼끔 큰데 뭐 그 정도 그게 뭐 암이 되고 뭐 이렇다는 증거는 없으니까. 얼굴에 뭐 점 생기듯이 사람마다 이 혈관의 모양도 다 달라요. 집사람은 뇌에도 있는데요, 뇌동맥류. 그래도 뭐 설렁설렁 살잖아요 그냥. 그래서 바다나나 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네. 저설량 패시티는 방사선이 확실히 적습니다. 클라라 님. 담낭에 폴립이 있다. 1 센치다. 그것도 저는 그냥 관찰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폴립이 보면 인제 의사들이 대충 짐작이 '이게 좀 이상한 거네.' 아니면 '이건 양성이네.' 양성은 예뻐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매끈하고 이게 또 이렇게 불규칙적이지 않고 그리고 호모제너스하죠, 안에 그 성상이. 근데 인제 뭔가 지저분하고 울퉁불퉁하고 뭐 딱 보기에도 좀 아름답지 않은 혹이 되게 악성이 많고 그래 그거는 양성일 겁니다. 양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관찰만 하면 될 것 같고 저 관찰하는 건 굳이 빅5를 안 가도 돼요. 지금 빅5는 지금 저런 쪽으로 가면 엄청 기다려야 돼요. 뭐 몇 년 기다려야 합니다. 입술 포진이 왜 잘 생기느냐. 그거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타임 리스닝. 영양제를 좀 많이 드세요. 비타민제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많이 드세요. 네. 그리고 아무튼 잘 쉬고 내 몸 전체가 좋아야 이게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음. 음. 또 윤희 님 따님은 소년원에서 교정직 한다는군요. 아우 야 멋있네. 아무쪼록 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유방 석회질도 암으로 그럴 수 있죠, JUP님. 근데 저것도 의사가 보면 알아요. 석회가 있다고 다 암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영열님 모리치 내년 7 월. 아휴 거기 가서 뭐 저나 집사람 얘기하고 좀 잘해 달라 해 주시고 예. 폐불이 차는 이유 민들레님. 되게 결핵일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암 둘 중 하나예요. 암은 아니겠죠. 결핵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회화나무님이 총 콜레스테롤 194, LDL 130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예 저라면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사람 제일 안 좋은 게 그 아이스크림이에요. 유지방 아이스크림. 그게 LDL을 확 올리거든요. 삼겹살 이런 거보다 더 나쁜 걸로 돼 있어요. 흡수가 잘 되니까. 소우유로 만든 유지방, 하겐다스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1급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집사람이 약간 좀 어디 꽂히면 사람이 좀 이상하잖아요. 되게 착한데 좀 정상이 아니야 우리 집사람이. 근데 이제 먹는 거 그렇거든. 근데 요새 우리 집사람이 그 하겐다즈에 꽂혀 갖고요. 밥은 안 먹고 하겐다즈를 하루에 몇 개를 먹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1 리터를 먹어요. 믿어지세요? 이따마한 그 거의 490 인가 뭐 큰 통 있잖아요. 그 두 통을 와 그 딱딱한 걸 쿡쿡 찍어 갖고 이거 먹으면 LDL 막 올라갑니다 아무튼.
아휴 참 우울증을 비롯해서 사람의 멘탈이라는 게 우리 집 사람처럼 교양 있고 성숙하고 뭐 남 배려하고 예의 따지고 이런데 그 먹는 거 하나 조절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먹지 해도 자기가 이걸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대요. 이야 이따마는 1 리터 이 2 통을 큰 거를 그냥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1 개를 다 먹어요. 참 하여튼 맞아요. 뮤리엘님. 그 이 구상본 이 녀석이 집사람 입맛 없으니까 "이거 드세요." 하고 사 왔는데 그게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맛들여서 지금 1달 넘게 아휴 참. 요거트 도움 되죠. 네. 아르모니아요? 줄기세포, 파킨슨, 인공관절 도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시행되는 줄기세포 치료는 대부분 과장이 많이 돼 있고 실손보험 환자 그냥 뭐 건강보험 안 되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부르는 게 돈이고 저라면 봉화지겸으로 입원 중인데 배 그건 쪼끔 다른 경우인데 봉화지겸은 민들레님 근데 간단한 건 아니에요. 뭐 어딘가에 그 염증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거는 빨리 강력한 항생제를 써야 합니다, 폐혈증이 안 생기게 하려면. 유전자 검사 행복한 극기님 별로 저도 유전자 검사 아직은 신뢰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질병이든 뭐든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많아야 한 5 정도 95는 그거 말고 훨씬 더 많은 요인이 있고 그러니까 그 5를 굳이 비싼 돈 내고 알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안 받습니다, 유전자 치료. 네. 클라라 님이 과잉 진료 동영상 옛날에 한번 찍었다가 제가 제명당했잖아요. 쫓겨났어요, 의사들 커뮤니티에서. 아 참. 그 의사들도 그러면 안 돼요. 국민들이 있으니까 의사들이 어디 가서 대접받고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그래도 의사분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수입이 좋잖아요. 물론 그분들 다 고생하는 건 알지만. 근데 그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동료가 있다면 그걸 혼을 내고 고발을 하고 자정을 해야지 그거를 우리 치부를 왜 너가 음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뭐 치부할 것도 없어요. 웬만한 사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 얘기한 것 갖고도 발끈해 갖고 그 몇몇 그 쫌팽이 같은 의사들이 아무튼 쫓아다니면서 저를 그냥 죽일 놈으로 만들어요. 홍해걸 저놈 뭐 비욘드도 나쁜 놈들이고 뭐 그래 또 비욘드 출연하는 의사들은 또 시기 질투하고 보건소에 신고하고 트집 잡아 갖고 참 사화와 당쟁의 나라답게 요 작은 채널 하나 운영하는데도 보건소에서 저 곧잘 전화 받아요. 영상 내리라고. 이유를 알고 보면 옆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온 거야. 별거 아닌 걸 뭐 꼬투리 잡아 갖고. 네. 진주종 작은 거면 진행하는 거 아니면 내버려 둬도 난청과 연관돼서 그러니까요. 네. 참. 어지럼증이 진주종 때문에 오는 건 아닌데 안면마비도 그렇고 저는 되게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배웠는데 어쨌거나 저거는 제가 아는 지식 범위 바뀌고요. 이비인후과도 요즘은 목, 코, 귀 나눠져 있거든요. 귀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소리이비인후과 아니면 미래이비인후과 이런 데가 귀 전문하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뭐 서너 분 모여 있는 데인데 비싼 게 문제야 근데. 아이 뭐 소개해 줬는데 "박사님 왜 이렇게 비싸요?" 또 이러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문은경 님이 "한숨 소리가 습관인가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저보고 한숨 쉬지 말라고 하던데 습관인가 봐요 이게. 왜 그러지? 고쳐야 되는데 고치겠습니다. 한숨을 쉰다는 건 일종의 뭐라 그러나 옛날에 이제 시어머니한테 들들 볶이면 며느리가 한숨 푹푹 쉬잖아. 일종의 화병입니다. 한숨을 쉬면 일부러 강제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숨이 많이 나가면서 혈액 중에 CO2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감신경 톤이 좀 떨어지거든요. 좀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연 방어적으로 생기는 현상이고 되게 이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은 생기는 건데 저도 그렇게 스트레스에 저는 좀 둔감한 편인데 근데 한숨 쉬는 습관이 생겼어요. 아무튼 그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뮤리엘 님이 갱년기인가요? 저 갱년기 지났죠. 뭐 이제 저도 이제 60 줄에 곧 들어서는데요. 뭐 이제 갱년기는 되게 한 40대 후반부터 50대 한 초반까지가 제일 피크인 것 같아요. 호르몬이 다 떨어지면서. 음.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저도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포뮬러도 그렇고 비욘디도 그렇고 이제 내년에 잘해 나가야 되는데 직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미국 공장도 또 투자를 해서 이제 뭐 공장도 짓고 뭐 기계도 다 들이고 사람도 뽑고 그래 갖고 어쨌거나 뭐 올해 500만 불 뭐 얼마 안 되지만 수출을 했고 내년에 더 많이 해야죠. 수출해서 달러 들어와서 애국하고 비욘디도 그렇고 근데 요새 유튜브가 레드오션이에요. 저희뿐만 아니고 어디나 다 수익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조회수나 뭐 이런 것도 지표도 다 떨어지고 있지만 지표보다 중요한 게 아무튼 수익이 옛날 유명 유튜브 채널들이 예전 수입의 절반도 못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너무 막 쏟아져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유튜브도 좀 시들해진 것 같고 아무튼 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제가 종사하는 이 미디어 이쪽도 참 어렵습니다. 방송, 뭐 유튜브, 광고, 마케팅, 언론, 먹물들이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어렵고 나라는 또 세수가 부족하니까 지금 쥐어짜잖아요. 어디든 돈 벌 때는 탈탈 털어서 지금 뭐 날리고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도 위축이 되고 소비를 안 하게 되고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이미 뭐 어렵다는 건 뭐 오래전에 나온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다니다 보면은 제주도는 뭐 이미 절단났고요, 경제가. 제주도는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면 흉가처럼 생긴 타운하우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지어 놓은 거 안 팔려 갖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이 비정상이죠. 그 업자들이 너무 손쉽게 자기 돈 없이 분양 성공하면 재벌되고 실패하면 그냥 거지되거나 뭐 투자한 사람 다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온갖 땅에 그냥 흉측할 정도로 많은 집을 지어 놓고 안 팔려 갖고 지금 난리고 서울도 지금 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뭐 가로수길이나 청담동 뭐 명품거리나 아니면 강남역이나 뭐 이렇게 뭐 아니면은 잘 된다고 하던 뭐 경리단길이나 뭐 이태원 뭐 이쪽도 형편없어요. 성수동이 뭐 요새 잘 나간다면서요. 뭐 편집샵이나 뭐라 그러나요? 그거 기업들이 뭐 단기간 뭐 행사하느라고 1 층이나 뭐
매장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경기가 죽어 갖고 텅텅 많이 비고 무슨 뭐 오피스텔 이런 것도 공실률이 그냥 상가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고 이게 진짜 참 걱정이네요. 어떡하죠 여러분? 일단 여러분만이라도 말리양 님이 암코양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처음에 착한 줄 알았는데 자기 속셈만 챙긴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을 안 쓴다. 뭐 연인이든 뭐 직장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그러면 기본적인 뭐 애정이 없는 거고. 자, 팝업샵이라고 그러죠. 팝업샵도 이제는 옛말인 것 같아요. 그거 해도 물건이 뭐 별로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광고도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효율이 안 나오고 홈쇼핑은 급기야는 드디어 이제 블랙아웃도 됐잖아요. 채널 돌리다 보면 CJ가 뭐가 뭐 팔아야 되는데 시커멓게 뜬다니까요. 그런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지금 여러분 그 긴축의 시대입니다. 돈을 아껴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아무튼 지금도 뭐 임의로 뭐 저희 카톡 같은 데 보면은 어디서 뭐 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고 뭐 사기 그 단톡방이 막 떠요. 뭐 몇 프로 뭐 다 사기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기획부동산 다 사기고. 그렇게 돈 잘 벌면 정말 자기가 하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상화폐든 뭐더라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인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얼마 안 된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보면 그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들이 아주 위험해요. 사랑이든 공부든 연애든 아니면 사업이든 승진이든 뭐든 매사에. 와르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가 잘 안 풀렸어. 하다 보면 안 풀릴 때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수용을 하고 쪼끔 참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홧김에 아이씨 욱 하고 돌파구를 강제로 찾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욱 하고 잡아채는 뭐 이런. 그래 갖고 무리해서 뭐 또 가상화폐나 주식이나 아니면 어디 막 투자하다가 다 날려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죄송한 얘기인데 이 냉엄한 자본시장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개미들 돈 벌기 어렵습니다. 정말 날고 뛰는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최고수들이 몇백 조씩 굴리는 고수들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내가 뭐 쪼끔 아는 거 어디 주워들은 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또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뭐예요. 그런 순진한 사람들 그냥 몇백만 명 그냥 십시일반 그냥 훑겨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일확천금 투자보다도 그냥 그 저축은행 이런 데 은행마다 이율이 좀 높잖아요. 그런데 뭐 몇 천만 원씩 그 예금자 한도 내에서 정기 적금 뭐 이런 거 드세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나은 거고 그리고 지금은 작은 월급이라도 매달 어디서 돈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돈이 돈을 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인제 그런 공식이 깨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르르 무너지지 말란 얘기예요.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인내하고 좀 참고 기다리고 수습을 하고 열을 잃었으면 90인 100 에서 90인 상태에서 좀 견디면서 또 1, 2, 3, 4 쌓아 나가는 게 낫지. '아 내가 10개 잃었어. 좋아. 그럼 50 개를 따겠어.' 하고 그냥 또 한 20-30개 또 지르고 그러면은 다 날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날아가요.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런 분들. 그럼 이제 뭐 도박하거나 뭐 마약하거나 아니면 범죄 뭐 이런 쪽으로 빠지고. 아이고. 네. 지금 뭐 손님이 없는 게 당연해요. 저 지금 어마어마한 불황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불황이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잘 살아남자고요. 저희 홈쇼 들어와 주시는 고마운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좀 서로 다독이고 쪼금 참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도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래도 믿을 건 나의 가족이고 어 헛짓거리하지 말고 뭐 옛날에 쓸데없이 뭐 그러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음. 그리고 건강을 챙기고 옛날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 처세술 책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 얘기 하나는 제가 딱 공감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시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라. Not urgent but important."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막 급한 일 막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그 급한 일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정작 중요한 일은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작 중요한 걸 해야만, 해야만 성공하는 거죠. 그걸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시급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시급한 일을 하느라고 중요한 일을 못 해요. 그 중요한 일의 대표적인 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죠. 건강을 잃어가면서 막 허겁지겁 뭘 하다 보면은 잃는 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려울 때일수록 불황일수록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보다 같은 돈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이게 더 지혜롭다는 얘기고 여기에 요체가 나의 건강, 나의 체력, 나의 컨디션이 좋으면 뭘 해도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버스만 타도 행복해요. 걸어 다니기만 해도. 싸구려 옷을 입든. 오늘 제가 지하철역 타고 가는데 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가는데 떨이하고 눈물의 그 옷을 파는 매장이 있더라. 사람들 바글 얼마인 줄 아세요 옷이? 이렇게 바지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뭐 이런 메이커는 아닌 바지 웃돌인데 단돈 5천 원. 눈물의 떨이. 5천 원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사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 5천 원짜리 입을 옷을 입든 뭐 백 몇백만 원짜리 뭘 하든 그러니까 뭐 제가 오늘 목사님 같은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춥고 막 힘들고 어지럽고 정치는 혼란하고 뭐 이럴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게 뭐 강아지든 자식이든 뭐 배우자든 부모님이든 가족들끼리 더 이렇게 딱 스크럼을 짜서 다독거리고 따뜻하게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도 힘을 내자. 다 수고했다. 우리가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런 한마디 이런 게 큰 위안이 되고 그러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다는 게 뭐 꼭 비싼 뭐 영양제를 먹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뭘 먹더라도 쪼끔 더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애를 쓰고 좀 운동도 좀 일부러 좀 하고 잠도 좀 규칙적으로 자고 이렇게 건강을 좀 챙기려고 애를 쓰고 무리하지 않고 좀 길게 보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바로 내가 모멘텀을 찾아서 뭐 어떻게 회복을 하겠다 이러지 말고 그러면 기회가 와요. 이렇게 계속 좀 꾸준히 참고 기다리면. 그렇지 않고 뭐 운 좋게 돈 번 사람들 복권이든 뭐든 아니면 뭐 어떻게 투자해서 뭐 소가 뒷걸음치다 뭐 쥐를 잡든 그런 경우 간혹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끝이 안 좋아요. 흥청망청하다가 다 날리고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고 YH님이 소비를 해 줘야 아니 그냥 저는 소비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일부러 많이 사요. 제가 막 제주도에 지난주에도 카페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갖고 제가 하도 그 아가씨가 불쌍해서 또 그 방송 들으면 또 기분 나쁠래나? 아무튼 뭔가 도움 되려고 제가 5만 원짜리 그 뭡니까? 그거 하나 사 줬어요. 이렇게 종 울리는 거. 기념품. 뭐든. 여기는 제주도가 아닙니다. 오늘은 인제 여기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요. 꿀벌님이 무슨 질문을 주셨나요? 한번 찾아볼래요? 네. 아 유리엘님은 아버님이 목장을 하셨구나. 멋쟁이시네. 저도 목장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제가 부산에 부곡동에 살았는데 저희 그 뒤가 목장이 있었어요. 홀슈타인이라고 젖소 키우는. 그래 갖고 저는 동물의 그 똥 냄새가 저는 아주 익숙해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거기도 금악이라고 유명한 돼지 키우는 데고 여름에 비 오고 나면 그 분뇨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되게 싫다 그러는데 저는 익숙해 갖고 아무튼 목장의 그 추억이 있네. 예. 아이고 베제크 님은 네 축협에 그런 게 있군요. 네 저거 이 이율 4.6% 네 잘하셨네. 그런 거 해야 돼요, 다양하게. 음. 네 여러분들끼리 인제 서로 상부상조하시네요. 아니 이거 얼마 이거 이렇게 이거 많이 비싸니까 되게 따뜻해요 이거. 엄청 따뜻해. 예. 자전거 탈 때도 오늘도 이거 입고 서울랜드까지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음악 듣고. 오늘은 그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한 4-5번 들었네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이제 저희 큰아들도 그렇고 포뮬라의 인제 직원들이 또 도봉구에 가서 어르신들 또 하루 종일 봉사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갔어야 하는데 저는 또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아무튼 뭐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저도 뭐 집사람이야 재벌집 딸이고 뭐 엄청난 재벌집 딸이죠. 근데 저는 뭐 그냥 평범한 육군 소령 통역장교 아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이게 좀 이제 발전을 해야 돼요. 이게 어 쪼끔 더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부자도 가만히 있고 게으르면 망하는 그리고 그 무산자들이 머리 좋고 열심히 하면 또 이렇게 재벌 반열로 올라올 수 있는 이 좀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상법이 지금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크잖아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재벌 뭐 2 세까지는 좋아요. 부모님이 뭐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니까. 근데 이게 3 대, 4 대까지 작은 돈도 아니고 몇백 조 기업이 가는 게 이게 상식적인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 근데 참 희한해요. 상속세를 절반을 내는데도
그게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온갖 편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무슨 뭐 이해가 되시죠? 어떤 회사가 이제 주식회사가 있는데 내가 이제 재벌이에요. 여기에 한 지분이 한 10% 20% 있고 나머지는 일반 개미들이나 뭐 다 갖고 있어. 그래도 대주주죠. 뭐 몇백만 명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일부러 회사 가치를 낮추는 거야. 그래야만 자기 아들에게 이걸 주식을 양도할 때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하나도 반가운 게 아니에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또 돈을 어떻게 버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이 회사의 핵심, 돈을 제일 잘 버는 부서를 딱 떼요. 떼 갖고 독립으로 시키는 거예요.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는 그뭐 헛기비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을 자기가 투자를 해서 많이 갖고 있고 그럼 여기가 또 확 또 상장하면 여기 돈이 확 몰리면 그럼 여기 구주주들은 뭐냐고요. 바보예요 뭐. 앉은 자리에서 날강도죠. 돈 다 뜯기는 거고. 아니면 뭐 특정 회사를 띄우고 특정 회사는 낮춰서 합병 비율을 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감자 그냥 뭐 주식 가치를 그냥 자기들끼리 뚝딱 해서 그냥 쳐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감 몰아주게 뭐 아무튼 뭐 다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태원 클래스 같은 영화가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반칙이 허용이 되면 그러면 뭐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재벌 3 세나 4 세들은 좀 한국 자본주의에 감사해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게 물론 훌륭한 부모님 만난 거 인정할게요. 근데 해도 그걸 인정해도 좀 불공정하게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외국의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대주주로 남고 경영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도맡아 경영을 하고 그리고 이익을 주주들에게 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이게 이제 그 서구식 자본주의의 그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진짜 아무튼 별 얘기를 다 하네요. 네. 아 그 지금 다 아니 그러니까 꿀벌님 질문 좀 한번 찾아보세요. 좀 띄워 보세요, 여기 화면에. 꿀벌님 질문. 지금 "난소의 종양이 쪼금씩 커진다." 저도 지켜봐야 돼요, 박안젤라 님. 그 초음파나 CT를 찍어 보면 이게 좀 수상한 게 있고 그냥 지켜봐도 되는 게 있거든요. 지켜봐도 되는 거면 어떤 경우는 몇십 년 아무 문제 없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거는 과잉 진료를 하지 않을 분에게 착한 의사를 만나야겠죠. 강남에 저희 집사람이 가는 그 노인화 산부인과 어 아니면 인정 산부인과 이유미 제 동기인데 다 착합니다. 한번 가 보시면. 니메겐이라는 약이 뭔가요? 꿀벌님은 찾아볼래? 니메겐? 한번 찾아봐요. 니메겐 찾아서 저도 잘 모르는 약이에요. 워낙 많으니까. 음. 그리고 우선님이 정말 "국장은 답이 없다." 그러니까 알 만한 사람들 제가 아주 친한 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제 김규식 변호사라고 이분이 이제 그 소액주주 운동하는 분 아닙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고 상법을 고쳐야 한다 뭐 그렇게 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걸요 아마. 그렇잖아요.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쟤들은 뭔데 저러냐. 시스템만으로 그것도 좀 정도가 있지. 뭐냐 쟤들 뭐. 그 뭐 부잣집 도련님처럼
그냥 까부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렵게 사는 분들이 보면 화가 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음. 아 로아큐탄 얘기하는 거군요. 님에게 상품명인가? 아 맞네. 이소트레티노인. 저거는 그렇죠. 그 임신 전에 먹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임신 초기 때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기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면 무조건 끊는 게 안전한 거죠. 옛날에 먹었던 건 상관없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 초기 때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리사님 지적도 일리가 있어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이 이렇게 편법을 쓰는 거다." 그래 그 말도 좀 일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 제주도 그렇고 베이커리가 엄청 많아요, 베이커리. 대형 베이커리.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 베이커리를 뭐 10 년인가 하면은 세금 안 낸다면서요.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베이커리 형태로 많이 물려준다고 하는데 근데 인제 그거를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얘기예요. "야 너가 한번 베이커리 운영해 봐. 10년 동안 안마하고 운영하는 게 쉬운 줄 아냐?" 예.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기업 경영이라는 게 저도 이렇게 조그만 뭐 집사람 회사 하는 거 보면 온갖 짱돌 같은 일들이 많고 속 썩이는 일도 많고 아휴. 김진원 님이 반려견 동반 카페 이름 제주다라고요. 금능에 2 층이 있는데 음식도 맛있고 비양도가 아주 일품이에요. 제주다라고 하는 제주다? 제주다하고 뒤에 뭐 있어. 한번 쳐 보세요. 금능 해수욕장인 2 층. 그다음에 협재는 이니스케리라는 데가 이니스케리. 거기 두 개가 비양도가 그림처럼 보이고 애견이 되는 그러니까 협재는 이니스케리, 금능은 제주다라는 레스토랑 카페. 뷰가 아주 끝내줍니다. 음. 네. 지훈 님이 크리스마스 파티에 선물 뭐가 좋아 선물이 뭐 마음이 중요한 거죠 뭐. 그래 창의적인 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뭐 꼭 비싼 뭐 이런 거보다도. 음. 자 테일러 킴 님 신경 차단 주사를 50 회나 아이고 그거는 저는요 신경 차단하지 말고 약을 먹는 약을 울트라색 같은 거 좀 강한 걸로 드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통증을 좀 톤 다운하고 그다음에 움직임이나 운동을 계속 해 줘야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음. 승리배 님이 빅글에 무릎이 꺾이고 3 개월 MRI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네. 굳이 또 MRI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쉬엄쉬엄 다니십시오. 저는 웬만하면 병원은 잘 가지 말라는 주의니까. 예. 병원에 가도 안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좀 쉬엄쉬엄 그러니까 무리한 운동만 하지 말고 좀 아프고 뻐근하면 진통제염제 드시고 그러면 조금씩 자연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데이비 님은 "한국 의사가 노고와는 별도로 너무 과한 보상을 받고 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안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적인 양심 진료를 제도권 건강보험 필수 진료로 한다고 하면 절대로 과한 보상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서 국민들이 내는 의료비 대비 성과가 훨씬 좋으니까.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생산성을 많이 높이거나 노동 시간을 늘려서 자기 수입의 총액을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자생적인 질서로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정부는 건강보험을 아끼고 국민은 조금만 돈 내고 뭐 유능한 의사들을 너무 편하게 만날 수 의료 접근도가 높고
의사는 의사대로 뭐 일은 좀 많지만 타 직종에 비하면 어쨌거나 짧은 이 그 월화수목 금금금 시간에 많은 환자를 박리담회로 봐서 진료 총액을 늘려서 본인도 만족하고 뭐 이랬는데 이 카르텔이 인제 깨진 거예요 지금. 김영자님, 류마티스는 완치는 안 되고요. 평생 조절을 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생물학적인 제재라고 획기적인 신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처럼 뭐 옛날에 그게 이혼 사유도 됐거든요. 참 옛날에 제 신문에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혼했다." 뭐 이게 법정에서도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꼼짝 못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옛 이야기죠. 그렇게 됐습니다. 음 PET 찍었는데 7.2 밀리 하얗게 보인다. 아 아닙니다. 가을이다 아니에요. 그건 결절이라고 하고 간유리명이 아니고요. 되게 흔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 하얗게 보이는 결절은 그게 3 센치가 넘어갈 때 암일 확률이 8% 예요. 92% 는 암이 아닙니다. 그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인제 일부긴 합니다마는 이제 그런 걸 갖고 막 겁을 주는 의사들이 있어요. 나쁜 거죠.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전문가 곤조라 그러잖아요. 요만한 게 너 이렇게 되면 큰일 나." 뭐 변호사들은 뭐 "너 이거 죽을 죄 졌어." 뭐 막 겁을 주잖아요. 그럼 나쁜 의사죠. 나쁜 변호사고. 고양이 님이 "조현병 약 때문에 살이 찌셨구나." 약을 좀 바꿔 보지요. 요새 좀 그런 쪽 부작용이 적은 약들이 나왔죠. 들고 계시나? 아빌리파이 같은 거. 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우리 비욘디 또 홍쇼를 아껴주는 우리 팬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춥고 어려운 계절 어 잘 극복하십시다라고 좀 격려도 해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조언도 좀 드리고 뭐 홍쇼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너무나 다행한 거는 이제 제가 비욘디에서 하는 사실은 뭐 집사람 회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41억 을 기부를 했어요. 에스 포뮬라 창립한 지 지금 15 년인가 뭐 다 합치니까. 작은 돈이 아니죠. 비욘디를 빼고 비욘디에 매달 뭐 1억 4천 인가 2 천씩 넣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행히도 이제 그 국세청에서도 예쁘게 봐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법인에 기여를 하고 어 그래서 너무 다행입니다 아무튼. 음. 내년에도 뭐 비욘디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의사분들을 많이 모시고 그리고 아무튼 저는 쪼끔 외연을 좀 넓혀 보려고 해요. 인제 1월 초에 언제입니까? 첫째 주인가요? 김희진 가수님 나오는 게? 1월 7 일. 이제 1월 7일 날 이제 처음 등장하시는데 의욕이 넘치세요. 막 기타 뭐 이제 여기 이제 음향 시스템 배경도 좀 바꾸고 월요일 날 7 시에 좀 시간대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원래 밤에 하면 좋은데 밤에는 또 이제 원래 하던 분들이 계셔서 근데 그분들이 참 이 음악 방송은 좀 밤에 하면 좋은데 원래 기존에 하던 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리 시간대를 "왜 내 시간대를 빼." 뭐 이러셔 갖고 할 수 없지 뭐. 퇴근길이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또 목소리가 조곤조곤하면서 방송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 힐링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되게 저희 채널이 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편안한 음악으로 어 70, 80 노래잖아요, 포크송이라는 게.
그런 노래 이제 직접 라이브로 이제 그분이 연주하고 노래 들려주고 여러분이 신청도 하고 야 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요즘처럼 척박한 환경에 물론 뭐 록 음악도 좋고 뭐 아이돌 음악도 좋지만 근데 또 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음악은 싫어요. 그러니까 뭐 막 너무 요란하고 막 떠들고 막 그래서 그 좀 연만한 분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우리 혜진 씨 좀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음 네 뭐 앨리스 님 자랑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뭐라고 할까. 하도 사람들이 좀 그 정치인들이나 어피니언 리더들이나 아니면은 인플루언서들이나 명망가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뭐 "속은 시커먼 놈이네." 뭐. 그래서 인제 저나 집사람만이라도 저희가 또 받은 혜택이 큰 만큼 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자.' 뭐 이런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이라도 저를 좀 믿어 주시고 많은 괴롭힘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진짜 말도 못해요. 이 비즈니스 세계는요. 암투와 뭐 시기 질투는 저리 가라. 암투 뭐 로비 뭐 무고 모함. 근데 뭐 저희가 죽지 않고 나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더, 더 착하게 살아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요즘 한숨을 쉬지 왜 이렇게 미안합니다. 어 네. 아밀라제 수치 오를 수 있어요 메일님. 네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뭐 다른 이유가 CT 이상 없고 췌장에 괜찮습니다. 윈디님 뇌병변 장애인 아닌데 네 그 정도로 안 뽑아 주지 않아요. 충분히 뽑아 주고 의사생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술 쪽은 좀 어렵겠죠 외과 쪽은. 네. 음 네 뮤리엘 님이 희진 님이 얘기하니까 미소가 아이 뭐 저 동생뻘인데 한창 동생뻘이고 뭐 되게 착해요. 아마 좋은 방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달마시아 님 집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업가 맞죠. 물론 뭐 황금 다이아몬드 수저 집안이긴 했는데 아시죠? 옛날에 대구에서 뭐 그 박정희 대통령 그거 저 김대중 그 후보 뭐 돌렸다가 신문사 폐간당하고 일본으로 쫓겨나고 아무튼 집사람은 재벌 집안인데도 어쨌거나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어. 아무튼 돌아가신 우리 장인어른이. 근데 지금 그 비즈니스는 뭐 자수성가죠. 다 했는데 참 뭐 운도 좋고 또 집사람이 특유의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왜냐하면 지금 다 젊은 친구들인데 저랑 일할 때는 제 말을 하나도 안 들었던 애들이거든요. 맨날 저한테 막 반대하고 삐딱하게 굴고 맨날 그러던 애들인데 희한하게 우리 집사람하고는 이게 결이 잘 맞아 갖고 뭐 서로 의기투합해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이태원 클래스 같은 뭐 그런 회사예요. 음. 뮤리엘 님 감사합니다. 심써니 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전영애라는 서울대 동문학과 교수님 은퇴하시고 저 경기도 이천 말고 어디지 여주에 그 농지 그 조그만 그 시골 땅을 사서 뭐 책방 같은 걸 오픈을 하셨잖아요. 그분 다큐멘터리 유명한 괴테 연구가인데 그분 그 얘기가 참 와닿아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살면 손해 볼 것 같지요. 그런데 막상 살아 보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이룹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착한 사람이 돈도 벌고 착한 사람이 승진하고 착한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렇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한국이 이제 그런 정도 역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착한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힘을 같이 해서 행여 그 나쁜 사람들, 반칙하는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 뭐 삐딱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그죠? 아휴, 예, 이 오늘도 또 이거 제가 또 잘난 척하네. 뭐 그럴 이유도 없는데. 네. 아, 전현웅 님이 서남 2 기시구나. 저는 1 기인데 전이 없고 완치됩니다. 네, 완치돼요. 저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 비타민제, NMN, 아스피린, 메포민 이렇게 먹겠습니다. 의사에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예, 먹겠습니다. 아스피린 이제 100 밀리그램 작은 거 하루에 하나를 드시면 됩니다. 처방 없어도 되는 거고요. 오케이. 아이고 시간이 또 네. 서하황 님. 네. 아유 뭐 존경까지나. 네. 그래도 감사해요. 네. 아니, 아니 저는 이제 그 내년에는 제가 좀 더 밀도 있게 이제 좀 진행을 해 볼게요. 금년까지만. 근데 요새 저도 나중에 이제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나중에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여러분에게 좀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파킨슨 뇌동맥류 저기에 뭘 먹으면 낫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늘 식품으로 부족하기 쉬운 종합 비타민제, 오메가 3,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정도는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마곡막 님, 신비대증 괜찮습니다. 좀 커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메포민은 처방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사에게 말을 잘하셔야 돼요. 아는 의사가 있는데 제가 이게 메포민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처방을 해 주시면 그 좀 공손하게. 굉장히 안전하고 100년 된 약입니다. 값도 싸고. 아, 손정희 님이 국어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많아서 대기생들이 있는데 확장을 하면 월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참 손정희 님. 아니 학생들이 많아서 대기하면 당연히 확장을 해야죠. 예. 저런 경우는 너무 소극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합니다. 그런 거 없이도 빚어둬서 선투자하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눈앞에 지금 학생들이 밀려 있는데 그 정도는 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죠. 예. 그 정도는 합리적인 도전이에요. 좀 확장하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요새 뭐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인데 우리 손정희 님은 학원이 잘 된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아이고 참. 듣는 저도 기쁩니다. 웹툰 용량 뭐 한 알 드시면 200 밀 한 알 뭐 드시면 되고요. 타미랄로님 아스피린이 부작용 있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드시면 안 되죠. 막 속이 너무 쓰리거나 아니면 옛날에 뇌혈관이 터진 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규제 최고님은 브랜드 수입 사업에 아이고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해 드릴까요? 일단 무조건 경험을 쌓아야 돼요. 네. 절대 일 벌리지 마시고
경험을 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먼저 월급쟁이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그 사장을 감동을 시키세요. 사장을 뭐 대기업은 층층시하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사장이 알아주기 힘든데 중소기업은 신입사원이라도 열심히 하면 바로 눈에 띄어요. 사장을 감동시키세요. 그러면 사장이 중요한 일을 계속 내릴 거고 월급은 나중 문제고 월급도 올라가겠지만 승진도 할 거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달리 그 이렇게 막 국제 경쟁이나 뭐 치열하지는 않잖아요. 느슨하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쪼금 역량이 있는 분들이 훨씬 눈에 띄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창업을 하려면 일단은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동종업계에 앞선 사람들에게 발탁이 돼야 돼요. 그걸 못하면 안 돼요. 충성을 하든 애사심이 있든 일을 잘하든 그러니까 그거는 남다르게 노력을 해야죠. 자기 일인 것처럼. 그거 뭐 월급쟁이가 뭐 그렇게 일하냐 할 수 있지만 그게 짧은 단견이에요. 고렇게 몇 년 일하면 이제 아마 중요한 자리에 오르고 점점 중요한 역할을 맡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거는 내가 돈 주고도 못 얻는 걸 현장에서 얻는 거예요. 다양한 인맥도 생기고 경험도 생기고 온갖 걸 다 경험하게 되고 이게 내 자산이에요. 그다음에 사장하고 배팅을 하세요. "나 이제 나갈래요. 나 잡을래요?" 그러면 "나 월급 10배 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10배 줄 수도 있고 '아 그것까지 힘들겠다.' 그러면 나가서 창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량 있는 젊은이들은 대기업 가도 요즘은 대기업 메리트가 예전 같지 않아요. 차라리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한 몇 년은 좀 열심히 좀 일을 해 보세요 한번 진짜. 그래서 나의 보스의 눈에 띄면 그러면 실마리가 풀립니다. 그러면 보스가 자기에게 중책을 계속 맡길 거고 그러면 나의 시야나 경험이나 안목이 넓어지면서 무형적인 많은 자산을 그 업계에서 얻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딱 베팅을 하는 거죠. "나 이제 나가려는데 월급 좀 많이 주셔. 10배 내시오." 10 배가 뭐예요. 만일 그 사람이 일을 잘해서 매출 이익이 100 억이 났다. 아이 사장이 그러면 뭐 50 억까지는 너무 많을지 몰라도 한 뭐 1-20억 왜 못 줘요. 땡큐 자 20억 줄게요. 아 나한테 70-80 억을 주는데 20 억을 왜 못 주냐고요. 예를 들자면. 네 본범님. 네. 네. 최규재님 웃기지님 말씀대로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은 저는 도움이 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의 뭐 300년 전 위인인데 그분의 삶 그게 계획표를 다 쓰고 매일 덕목에 대해서 체크한 거는 굉장히 와 닿았어요. 특히 절제하는 템퍼런스라고 그러죠. 그 부분은. 오케이. 신장동맥류가 다른 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느 부위에 생긴다고 다른 데 생기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과 또 2-3 일에 한 번씩 먹으면 안 됩니다. K유닉님.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약이라는 거는요. 자기에게 옵티멀한 적정한 양이 있어요. 인제 의사가 체중이나 나이나 증상을 고려해서 딱 정해요. 그러면 그 용량이 들어가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약을 10을 먹고 있는데 의사 처방대로 20을 먹는다. 그러면 효과가 2배 있냐? 아니에요. 오히려 부작용만 2 배가 늘어납니다. 효과는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반대로 '아이 나는 찝찝하다.' 그러면 5로 줄일까? 2분의 1 로? 그러면 효과가 빵이 돼요, 빵. 효과가 100 에서 빵이 되는 거예요. 오로와 논이에요. 약의 원리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건 적정 용량이 중요하다. 이거를 2배 늘리면 뭐 효과가 2 배? 아니요. 부작용만 2 배. 그러면 2분의 1로 줄이면 부작용 2분의 1을 주냐? 아니요. 효과가 빵이 된다는 거. 효과가 절반으로 나오지도 않고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은 용량이나 횟수나 시기를 그냥 마음대로 막 하면은 안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윤희 님도 후배님들에게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해 본 경험. 그 샌드위치 가게라도 고객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면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대면한 한 사람의 고객도 좋은 인상을 못 주면 뭐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이 험한 여러분 같으면 지갑에서 돈 주겠어요? 네. 눈밑지방재배치 김고은 님, 제가 늘 말씀드린 우리 김형수 선생님 국내 최고입니다. 저도 거기서 했고. 우리나라 진보에 저도 좀 실망한 게 많아요. 진보 가운데 뭐 보수도 그렇지만 답답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네, 뮤리엘님 마지막 주에 홍쇼는 제가 막 심하게 아프지 않은 다음에는 항상 하려고 그래요. 예. 뮤리엘님 만나 뵙는 재미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교토에 한번 가야 되는데. 자, 광대 축소고 어려운 수술인데 홍진주 추천할게요. 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아무쪼록 힘들고 춥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오붓하게,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건강 챙기고 검소하게 이 위기를 극복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들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